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최상급 자전거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최상급, 최최상급, 차상급 여러 가지 자전거들을 몇 번에 걸쳐서 소개시켜 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스캇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캇은 아니고, 네, 뭘까요? 네, 오늘 보여드릴 자전거는 위아위스 헥시온 프로 XP 최상급 하드테일입니다. 위아위스에서 나오는 최상급 하드테일이에요. XC 하드테일이죠. 위닝 액션, 위닝 스피릿. 멋있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25년 위아이스 신제품 발표회를 다녀오고 나서 위아이스라는 브랜드가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더 멋있는 브랜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플러스 약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받았고, 저희 매장에서 또 위아이스 최상급 하드테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전거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엄청 가볍습니다. 몇 킬로인지 맞춰볼까요? 이거 못 맞추면 9.6kg 봅니다. 틀리면 편집해 주세요. 어쨌든 헥시온 프로 XP 최상급 하드테일이고요. 위아이스 하드테일은 등급에 따라서 카본 프레임의 소재에 대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최상급이고요. 나노 카본, 그래핀 어쩌고저쩌고 엄청난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프레임과, 그 다음에 위아이스에서 자체 생산하는 핸들바 시포스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스템과 일체형 핸들바고요. 그 다음에 카본 시포스트고, 산마르코 안장의 DT 스위스 카본 힐셋, 그리고 스램의 신형 트랜스미션 12단 최상급 구동계 더블 X 슈퍼라이트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파워미터도 들어갔고요. 네. 브레이크는 XTR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모델부터 클리어런스가 29인치에 2.3까지 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보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스펙은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미디엄 사이즈거든요.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8.9라고) 9.6kg 봅니다. 대충 맞았네요. 여러분 8.9kg입니다. 제 로드가 지금 7.6이에요. 7.6. 그러면 엄청 가벼운데? 나 이 가민 장착돼 있다고 하지만 페달도 장착돼 있고 어쨌든 상당히 가볍네요. 아직 튜브리스도 안 되어 있는데, 튜브리스 하면은 200g 이상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가볍네요. 네, 가벼운 자전거입니다. 이 카본 이 도장에 이런 것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와인색이잖아요. 그쵸? 어두운 와인색? 프레임 이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나요? 근데 이게 또 초록색도 있었어요. 그쵸? 초록색이 더 저는 제 스타일이긴 한데, 얘도 어두울 때 보면 검정색 같기도 하고 밝을 때 보면은 또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런 컬러는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콕핏도, 네, 이 카본 결이 살아있는 게 너무 멋있는 콕핏입니다. 탐나고요. 제가 크로스컨트리 자전거 무게를 너무 안 달아봤나 봐요. 무게를 너무 못 맞춰가지고 네, 살짝 그런데 어쨌든 스펙은 이렇고 나머지는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네.
뒤에 보이시는 자전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는 자전거는 위아이스 헥시온 프로 XP 레이싱 하드테일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자전거예요. 가격은 1,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아이스 자전거는 이렇게 프레임의 등급에 따라서 모델들을 나눠놓고 거기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최상급 프레임에는 가장 높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나노카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그래핀 기술이 적용된 프레임이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강성이 좋아야 된다. 강성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페달링을 하고 자전거 컨트롤 하는데 자전거의 힘이 정확하게 잘 전달돼야 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자전거를 오래 지속해서 타면서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 이게 위어이스에서 레이싱 자전거를 만들 때 추구하는 방향이자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좋은 자전거를 만들어 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말은 쉽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강성은 확보하되 무게는 줄여야 되고 승차감은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분마다 경량화시키고 보강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유연하게 만들고 하면서 이 조합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어이스는 항상 카본 원사도 만들고 또 완성차를 제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상호 보완하면서 연구 개발하는 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아리스라는 자전거를 국내 이런 라이더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구매를 하면 좋냐라는 거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X 스몰부터 라지까지 산악자전거 기준으로 어쨌든 로드는 더 작은 사이즈도 구매할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의 자전거와 그 다음에 전 사이즈를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핸들바와 스템의 사이즈를 고를 수 있고요. 원하는 구동계를 장착해서 구동계를 커스텀해서 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도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이스는 국내 브랜드니까 신속한 AS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수입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번 수입이 되면, 품절이 되면 다시 그 내가 원하는 자전거, 사고 싶은 자전거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위아이스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원하는 컬러,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구동계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출고를 할 때 핸들바와 스템 사이즈를 골라서 출고를 할 수 있다.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물론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니고 위아이스에서 준비된 제품 안에서 고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콕핏도 상급 기종으로 갈수록 가격이 상당해지거든요. 그래서 피팅할 때 이런 가격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인 것 같고, 원하는 구동계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위아이스 자전거 보면 모델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시마노와 스램과 폭스와 락샥의 구동계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원하는 구동계를 조합해서 따로 견적을 받아서 출고도 가능하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레이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다. 구동계는 GX 트랜스미션이면 충분한데 크랭크는 파워미터가 달려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블 X1에 파워미터를 달고 GX 구동계로 출고를 하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도색, 프레임을 원 컬러, 투 컬러, 그 다음에 핸들바, 스템까지도 도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런 나의 뭔가 개성 있는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 이런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위아이스에서는 어쨌든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국내 브랜드로서 신속한 AS, 그 다음에 조금 수입 브랜드에 비해서 좀 더 관대한 AS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로서 이미지가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2차 구매자까지한테도 워런티를 적용해 주거나 워런티를 빠른 시간 안에 해주거나, 그래서 국내 브랜드답게 조금 신속하고 조금 관대한 AS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좋은 구매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제가 위아이스 신제품 발표회 가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을 봤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띈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엘라스 프로 GX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자전거입니다. 가격은 750만 원이고요. 이번에 위아이스에서 엘라스라는 중급기에서 입문기 카본 프레임이 되는 하드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엘라스 프로는 가장 높은 중급기예요.
거기에 GX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거는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 그래도 내가 위아이스라는 자전거를 처음 경험하는데 완전 최상급 1450만 원짜리까지는 경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위아이스에서 얘기하는 나노카본 테크놀로지와 그래핀 기술이 적용된 프레임을 타보려면 엘라스 프로부터는 그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들어간 자전거 중에 GX 트랜스미션, 또 무선 구동계로 아주 좋은 구동계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750만 원짜리 모델이 여러분들이 타기에는 좋지 않나. 그리고 저도 타게 된다면 그 모델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카르마토 컴포넌트도 너무 이뻤고 눈에 되게 띄었어요, 전시장에서. 그래서 그 모델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뒤에 보이시는 요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 지금은 이제 위아위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아이스 자전거의 가격에 대한 부분, 국내 브랜드 자전거로서의 위아이스의 가격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다양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가격에 대해서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원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위아이스 자전거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위아이스는 뭔가 많이 보급이 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경기에서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레이싱용 바이크를 만들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구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기술들을 집약해서 해야 되니까, 프레임을 생산하는 그 원가 자체가 그냥 중국에서 뭐 있는 프레임의 컬러만 바꾸고 브랜드만 찍어서 오는 프레임들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자전거도 보시면 지금 이와이스 프레임, 카르마토 핸들바와 그 시포스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다 수입 브랜드의 부속으로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안장을 만드는 회사, 포크, 휠, 타이어, 모든 회사들이 여기에 다 약간의 이윤과 마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러니까는 수입 브랜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자전거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위아이스는 아직 글로벌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양과 약간의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글로벌 브랜드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팔 수가 없죠. 제조는 한번 연구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아야지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뭐 이태리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도 최상급 모델들은 다 자국에서 만들고, 중국이나 어떠한 특정 모델들은 또 제3국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그거보다 더 그런 뭐 제조 기술이 낮은 나라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값싸게 만들잖아요. 근데 유아이스는 아직 자체 생산하고 있는, 국내에서 만드는 국내산 자전거, 요즘 한국 인건비 아시죠? 네, 1인당 GDP도 상당히 높고 손기술도 좋기로 소문난 이 나라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가격이 중국에서 만드는 자전거보다 쌀 수는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가격이 비싼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르마토 같은 이런 자체적인 컴포넌트의 비율을 늘리고, 또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면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과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파츠를 공급받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공급받는 가격들도 좀 낮게, 그리고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고 국내에서도 더 많은 판매를 이뤄내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또 공급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아이스 자전거를 레이싱용 자전거로서의 퀄리티와 가격으로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위아이스 자전거를 스포츠 경기에서 필요한 자전거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과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았나, 내가 이 돈 주고 이 정도 성능의 자전거를 사는 거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든다? 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도 누구도 편안하게 위아이스 자전거 그거 좀 성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의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 브랜드의 자전거가 갖고 있는 그 하차감 이라는 게 있죠.
내가 그 자전거를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해서 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성능 대비 가격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가치를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명품을 소비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를 살 때도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는 어떠한 가치가 있냐라고 따지면, 뭐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뭐 월드 투어에서 상위권 팀이 타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내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그 브랜드가 지나온 역사와 히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아이스에게는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 돈씨 그 돈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양궁은 20년 30년째 만들고 있고 자전거는 10년째 만들고 있는 위아이스가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그 브랜드 스토리를 쌓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지난 10년 동안 위아이스가 딱 만들어서 할 때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상승은 있었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의 썸네일에도 위아이스는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뭐 그런데 저는 뭐 마케터도 아니고 브랜딩을 하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 그냥 현목코치고요. 자전거 일을 이제 10년째 하고 있고, 또 제가 약간 취미 부자라고 취미를 할 때 그 디깅이라고 하죠. 막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막 브랜드 나열하고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듣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위아이스는 어떠한 브랜드로서의 히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쌓아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막 정리했거든요. 그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정답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재미있게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아이스는 뭔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좋게 포장하거나 또 소비자에게 시장에 이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쌓아가고, 또 위아이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또 걸어갈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쌓아가는 게, 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계속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들께서 위아이스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월드 투어 팀의 메인 스폰서가 돼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무대에서 브랜드로서 성능으로서 검증되어야 한다. 그거 되게 좋은 얘기죠. 하지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표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UIS 대표님께서.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UIS는 어쨌든 그 레이싱 기반으로 해가지고 높은 기술력을 넣어서 만든 자전거로서 성공하고 싶은 브랜드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시장에 그러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한국 브랜드들은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예거, 첼로, 엘파마, 그다음에 뭐 리파인드, 그 외에 뭐 저가 중국산까지 해가지고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접근성 좋은 자전거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굳이 위아이스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 나가가지고 위아이스 하면 한국에서 정말 좋은 자전거 만드는 회사 하나 있지라는 정도의 회사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위아이스님이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양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처음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30년 전에. 그쵸? 근데 양궁을 엄청난 양궁 만들고, 또 한국의 그런 엄청난 양궁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그 제품과 그 실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위아이스가 그런 성공을 했잖아요. 자전거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도전은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만 위아이스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세계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떠나서도. 자동차를 예를 들면 모터스포츠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해가지고 그것들을 양산화 시켜가지고 브랜드로서 인정받는 회사들도 있고, 처음에는 양산차였지만 모터스포츠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증명된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포드 대 페라리 영화 보셨죠? 페라리에 도전하는 포드. 멋이 없는 필요로 한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정말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도전이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도 글로벌한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고급 브랜드로서 제네시스도 만들었고, 스포츠 디비전으로 N이라는 모델들도 만들어서 모터스포츠에 도전해서 많은 연구와 많은 도전과 성공, 그리고 그것들을 양산화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잘 구축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전거 시장에서 유아이스가 하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엄복동의 나라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미 120년 전에 뚜르드 프랑스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뚜르드 프랑스 엄복동 한 명 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프로사이클링 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엄청난 라이더들,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니까 그런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져가는 브랜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그럼 소비자분들은 이 시간을 무조건 기다려야 되냐? 그거보다는 어쨌든 위아이스는 국내 브랜드니까 국내 브랜드로서 국내 라이더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많이 생각했죠. 저 ENFP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일하면서 ENFJ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제가 거의 망상의 끝판왕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위아이스는 홈페이지 정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뭐 이런 뭐 컵 하나 사더라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상품 페이지 엄청 잘 돼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전거 회사들이 다 상품 페이지가 별로고 자전거 사진은 정말 이쁘게 찍지 못해요. 이 자전거도 컬러 표현이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필요한 정보와 보기 좋게 좀 세련되게 멋있게 상품 페이지를 좀 만들면 좋겠다, 홈페이지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지금 위아이스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위아이스 딱 쳐보세요. 정말 많은 유튜버들에게 위아이스 브랜드 또한 다양한 자전거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전거가 유튜브에 딱 쳐도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이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거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또 위아이스가 1년에 한 4번, 5번의 그란폰도 행사를 열더라고요. 물론 로드에만 국한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블과 MTB 이런 행사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위아이스 자전거를 국내 라이더분들이 조금 더 국내 브랜드로서 편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의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 자전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장되면 좋겠다. 국내 브랜드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위아이스 브랜드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운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 뭐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도 각 브랜드에 맞는 그런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분들에게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체험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위아이스도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다 하려면 돈 진짜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 자전거 산업에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뭔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아이스가 혼자 할 수 있진 않지만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고급 자전거를 어떠한 사람이 책임져가지고 조립을 해주는 일도 쉽지 않고, 정비해주는 일, 가르쳐주는 일,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자전거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요. 물론 정비협회, 정비학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배운다고 필드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또 자전거 매장들이 다 소매점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교육하고 해서 자전거를 결국 소매점에서 사는 고객분들이 좋은 정비를 받고, 그 다음에 출고할 때도 정말 정교한 피팅이라든지 좋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적어도 위아이스를 사는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작업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이스의 지금 회사 내에서는 사내 문화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회사들을 보면 전부 다 자전거 매니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심지어 자전거를 안 타는 영업사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위아이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내 자전거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서 정말 자전거쟁이들이, 자전거 덕후들이 일하는, 그다음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고 또 그런 자전거 덕후들이 만드는, 이끌어가는 회사가 되면 더 좋은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아이스만 열심히 하고 또 이것들을 판매하는 저희 같은 소매점들만 열심히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약간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걱정과 비판이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건강한 비판은 좋은 의견으로 수렴돼서 브랜드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한 문화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토대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좀 이 선을 넘는 맹목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이지만 너무 그걸 과장했거나, 혹은 또 내가 경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뭔가 그냥 브랜드를 까내려가기에 급급한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브랜드로 하여금 라이더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는 벽을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소비자한테 다가가기가 우리 브랜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주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또 자신감 없게 만드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객관적이게 또 이성적이게 우리 브랜드를 바라보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뭔가 비판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문화라는 거는 브랜드가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고, 이 브랜드에 관련된 또 이 산업 안에서, 이 시장 안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문화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소비하고 또 건강하게 이 취미를 즐겨 나가시고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태도로 자전거를 타 나가시는 게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거에 도움이 되시는 거거든요. 꼭 위아이스 자전거를 구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자전거, 또 내가 살 수 있는 브랜드의 자전거를 사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위아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가 성장하는 그 길을 국내 라이더가 뭔가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긴 이야기 뭐 이렇게 주저리 했지만,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냥, 저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결론적으로는 전 투어를, 해외에 정말 멋있는 코스에 가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자전거를 즐기고 자연을 보고 경험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전거를 타는 실력, 자전거를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여행을 즐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실력들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정말 멋있는 투어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투어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은 한국은 BTS 있고 삼성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있고, 그러면 자전거 라이더니까 한국 위아이스, 약간 한국의 어떤 멋있는 브랜드 이름이 딱 거론돼, 해외 라이더 입에서. 그러면 너무 뿌듯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브랜드가 위아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위아이스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매장에서 위아이스 자전거 출고하면 피팅부터 해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위아이스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들도 크로스컨트리나 그래블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피팅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슨바이크 마포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현목코치를 사용해 주세요. 현목코치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올 한 해도 좀 안전하게 즐겁게 자전거를 타시면 좋겠고, 자전거를 타는 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안전하게
또 잘 이루어지고 가꿔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